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에서 산발적인 지역 감염이 이어지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 의심 환자도 발생했습니다. 광주가 다시 한번 확산의 고비를 맞고 있는데요. 방역 당국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송정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5일부터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발생한 확진자는 11.3명이고 해외 유입을 제외하면 10.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개인 간 접촉으로 옮겨진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인과 가족 등 N차 감염으로 이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경기도 골프 모임에 참석했다 양성 반응이 나온 확진자들로부터 모두 9명이 N차 감염됐고 부산 방문자 관련은 3명이 N차 감염됐습니다. 특히 완도를 방문해 지인 모임을 실시한 광주 확진자로부터는 광주에서만 5명, 전남에선 1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산 속도가 심상치 않은 완도 방문자에 대해서는 방역 당국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의심된다며 검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개인과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방역 책임자라는 각오로 힘을 모아야 할 때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확진자가 증가세를 보이면서 광주시 방역 당국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거나 일부 수칙을 강화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 2단계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타 지역 확산 등을 고려해 단계를 격상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크기 때문입니다. 방역 당국은 코로나 확산세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화할 예정인 가운데 강화 여부는 이르면 내일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이처럼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의심 환자가 늘면서 관광지에서도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거리 두기 단계가 약한 지역에 관광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전 예약을 하는 안심 해수욕장으로 지난 주말 개장한 여수 웅천 해수욕장. 평일 오전에도 불구하고 무더위를 식히기 위해 물놀이를 나온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어린아이가 있는 가족부터 데이트를 나온 연인까지 다양합니다. 예약을 하고 들어오니까 좋고요. 그리고 그냥 막 예약을 안 하면 무질서하게 막 질서가 없잖아요. 무질서하게 이렇게 나와서 바람 쐬고 물도 물과 같이 있으니까 좋아요. 여수 엑스포역 앞도 인파로 넘칩니다. 둘러맨 가방에 가벼운 옷차림. 대부분 휴가철을 맞아 여수를 찾은 관광객들입니다. 수도권 4차 거리두기 시행을 앞둔 지난 주말 여수를 방문한 관광객의 수는 6만 7천여 명. 여수시는 관문인 엑스포역에 오늘부터 임시 선별검사소를 설치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다음 달 말까지 코로나19 증상이 의심되는 관광객들은 이곳에서 신속 항원 검사와 PCR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이 오죠. 네. 그러니까 소도시 치고는 많이 온다고 봐야죠. 적극적으로 좀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보건당국은 긴장의 고삐를 바짝 쬐고 있습니다.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던 지난주에도 여수와 순천에서만 16만 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결국 우려했던 타 지역발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쏟아졌습니다. 지난 일요일 경기 지역 확진자와 접촉한 여수의 한 컴퓨터 관련 업체 직원 5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오늘도 경기와 서울 지역 확진자와 접촉한 여수 시민 3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타 지역 가족들도 지금 되도록이면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주 정도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가족들도 조금 만나지 말고. 특히 지난달 여수와 순천에서 델타 변이형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나온 만큼 백신 접종자도 안심할 상황이 아닙니다. 보건당국은 당분간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실내외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데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를 자체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전장 유전체를 분석할 수 있는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기와 분석 프로그램 등을 확보함에 따라
질병관리청에 검체를 보내지 않고도 변이 바이러스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밝혔습니다. 또 7월 중에는 4가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자체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본경선에 진출할 후보가 6명으로 추려졌습니다. 대선 예비후보 등록도 시작됐습니다.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하면서 호남을 향한 주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윤근수 기자입니다. 자, 이제 6분과 함께 민주당 경선은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우선 관심은 결선 투표 여부입니다. 상대적으로 앞서가는 이재명 후보는 경선 초반부터 대세론을 형성해서 과반을 득표하는 게 목표입니다. 공직자로서 국민에게 한 약속을 잘 지켜왔다. 또 성실하게 성과를 만들어냈다는 점들을 열심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반면 추격자들은 과반을 저지한 뒤에 결선 투표에서 뒤집기를 시도할 걸로 보입니다. 호남 후보 단일화 등 연대 가능성이 그래서 벌써부터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별한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협력할 것입니다. 협력의 방법은 그때그때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미리 정해놓고 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달 21일과 22일로 예정된 호남 지역 순회 경선은 판세를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호남의 높은 권리당원 비중과 전략적 투표 성향을 감안하면 어느 후보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과거 민주당 경선에서도 노무현 후보는 광주에서 반전 드라마를 쓰기 시작했고 문재인 후보는 광주 경선에서 대세론을 굳혔습니다. 이런 경험 때문에 당장 이번 주에 추미애 후보와 이낙연 후보가 광주 전남 방문을 예약했습니다. 야권 후보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전 총장은 광주 지지 모임인 공정사회연구원 세미나에 축하 영상 메시지를 보내며 친여 성향이 강한 호남 민심의 균열을 시도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4년간 공정과 상식이 처참히 무너졌고 국민 개개인의 삶이 있어야 할 자리에 분열과 이념만이 남았습니다. 내년 3월 대선까지는 아직 8개월이 남아있지만 여권은 본경선에 들어가고 선관위의 예비후보 등록 절차가 시작되는 등 대권 레이스의 서막은 이미 올랐습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잔인한 6월을 보냈던 기아 타이거즈가 이달 들어 6연승 행진을 이어가며 반전의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축 선수들의 복귀로 투타의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다는 게 긍정적입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0대0 행진이 이어지던 6회, 김선빈이 2루타를 치며 기회를 만들자 팀 내 최고참 최영우가 중앙 펜스를 넘기는 큰 거 한 방으로 활합합니다. 왼원 때립니다. 이 타구 넘어왔어! 승부는 이 한 방으로 결정됐고 기아는 7월 들어 열린 6경기 모두를 승리하며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브룩스와 최영우 등 주축 선수들의 이탈로 6월 한 달 힘든 시기를 보냈지만 이들 선수들이 잇따라 복귀하면서 투타 모두에서 힘이 붙는 모양새입니다. 7월 팀 타율이 2할 9푼 4리로 리그 1위고 약정으로 꼽혔던 장타력도 결정적인 때 한 방씩이 터지며 승리의 마침표를 찍고 있는 것도 고무적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 팀은 그냥 이 젊은 선수도 많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든 악착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관리가 필요 없이 그냥 부딪혀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은 기간 팀 평균 자책점도 2.09로 10개 구단 가운데 가장 좋습니다. 한 달 이상 자리를 비웠던 브룩스가 복귀하고 이의리, 임기영도 등판 때마다 제 역할을 다해주면서 선발진은 시즌 초에 비해서 눈에 띄게 안정감을 찾았습니다. 경기 막판 뒷문 방어로 인한 팬들의 아쉬움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시즌 반환점을 돈 기아는 31승 43패로 여전히 9위에 머물러 있지만 투타 안정 속에 반전의 실마리를 찾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으로 프로야구는 예정보다 일주일 빨리 전반기를 마감했지만 이달 들어 분위기를 확 바꾼 기아는 후반기 도약을 위한 발판은 확실히 났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부탄가스를 보관하고 있던 물류창고에서 불이 나 건물 4동이 불에 탔습니다. 인근에 주택가가 있어 자칫 큰 인명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었지만 불은 다행히 4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뻘건 불길이 치솟아오르는 한 창고 건물.
소방관이 연신 물을 뿌려보지만 검은 연기는 쉽게 없어지지 않고 보관하고 있던 부탄가스마저 위험하게 나뒹 겁니다. 쉽사리 사그라들지 않은 화염의 기세에 결국 소방 헬기까지 동원됐습니다. 부탄가스 등 생활용품이 보관된 물류창고에서 불이 시작된 건 아침 7시쯤. 창고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인근 주민들은 거대한 폭발음에 이른 아침부터 급히 대피해야 했습니다. 부탄가스들이 이제 하나씩 터지니까 꽝꽝 소리 났지. 자다가 불났다 그래서 뛰쳐나왔죠 그냥. 불이 나자 소방당국은 관내 소방서의 모든 인력을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해 200여 명이 출동했습니다. 물류창고 가까이에 다른 건물들이 있고 안에는 인화성 물질들도 많다 보니 진화 작업이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불길은 옆에 있던 사무실과 창고 등 건물 4동을 태워 소방서 추산 12억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4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그 건물 안에 자파 건물 여러 가지 물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꽃에 대한 것은 전부 다 거의 다 진화가 돼 있는데 거기에 그 연기가 계속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완전히 진압하기 위해서는 드러내야 됩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 정리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이틀째 무더위가 이어지며 광주 전남 지역의 폭염특보가 강화됐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곡성 옥과 35.5도로 가장 높았고 나주 다도 34도, 담양 33.6도, 광주 32.4도 등을 기록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체감온도가 35도를 넘어서면서 광주와 나주, 곡성 등 5개 시군에는 폭염경보가, 나머지 17개 시군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광주기상청은 밤사이 열대야가 이어지거나 대기 불안정으로 내륙 지역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고 예보했습니다. 광주 동구청에 마련된 철거 건물 붕괴 참사 합동 분향소가 운영을 종료했습니다. 오늘 오전 광주 동구청에서는 유가족과 참배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영정과 위패 전달식을 끝으로 붕괴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합동 분향소 운영이 마무리됐습니다. 지난 10일 설치된 합동 분향소에는 한 달간 5,700여 명의 추모객이 다녀갔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중국 총영사관 영사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달 새벽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 총영사관 소속 영사 A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A씨는 공무 중 벌어진 일이라 주장하며 면책 특권을 주장했지만 경찰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광주 전남 레미콘 협의회가 영광 지역 레미콘 운송 사업자의 장기 파업에 대해 공권력 집행을 요구했습니다. 레미콘 협의회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레미콘 운송 사업자의 불법 파업으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레미콘 제조사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협의회는 특히 지난 5월 14일 이후 운송 사업자들이 운송을 거부한 채 공장 진출입로를 막아서며 명백한 업무 방해 행위를 하고 있지만 형사고소에도 불구하고 현장이 방치되는 등 정당한 공권력이 행사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쌍방울그룹 계열사들이 제품 1억 원어치를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했습니다. 광주 동구에 따르면 주식회사 쌍방울과 비비안은 오늘 마스크 3만 장을 비롯해 외투와 티셔츠, 양말 등 1억여 원의 제품을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에 써달라며 기부했습니다. 부동산 개발 회사 관계자가 높은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수십억 원의 투자금을 받고 돌려주지 않았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